이번 영상에서는 신정동 지역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 서효중 맞은편 쪽에 있는 신정동 푸른마을, 동산마을 쪽에 진행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 및 배경을 보면 문수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업탑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울산 시외로 나가는 옥동과 무고동 쪽에 있는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 서해정 중학교 부분이고, 대로변에서 약간 안쪽에 들어간 지역, 출입구는 아마 이쪽으로 주 출입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 전체 세대로 해가지고 약 한 1000세대 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25년 6월 18일 어제 기사를 보고 만들게 되었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마지막 희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산 매일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울산 남구 신정동 푸른 동산마을 노후주택 밀집했고, 뭐 20년 넘게 재개발 무산됐고,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다. 뭐 일부는 보상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울산 분들은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대로변에서 핵심 지역에다가 바로 옆에 보면 문수로 아르티스라든지 문수로 앳들, 뭐 뒤로는 문수로 아이파크 2차, 그리고 요 옆으로는 이제 아이파크 1차, 문수로 아이파크 1차, 뭐 또 바로 옆에 옥동초등학교까지, 일반 분양에서는 뭐 거의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는 그러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뭐 40년 넘은 노후주택들이 붕괴와 누수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일부 주민들이 이제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역 지정을 공식적으로 뭐 청원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뭐 250명의 주민 중에서 뭐 10명도 안 되는 소수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주민은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일부 주민은 토지 보상금을 이제 뭐 일부 시세보다 2에서 2배에서 5배 이상 높은 금액을 원하고 있어서 뭐 협의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급촉진지구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 신청이 가능한데, 뭐 시행사에 따르면 주민 61%가 동의를 하고 있고, 매매 계약은 87%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아마 뭐 현재가 아니라 24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계약이 해제된 것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7%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뭐 현재 주민 61%가 동의를 해서 이제 공급 촉진지구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에 제출했다가 제안서 보완해서 다시 5월에 제출해서 지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5년 2월에 아마 한번 지정 신청이 있었고, 이때 이제 기사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방향을 촉진, 뭐 주민들이라고는 하는데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맞는 내용도 있고 뭐 받아들일 만한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약간 법률적인 부분들하고 맞지 않다라든지, 이 뭐 시행사가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택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기사의 내용에 비춰봐서 어떠한 부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 방식 비교를 해놨는데,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 분양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아마 뭐 토지 확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안 되어서 이제 민간임대주택으로 넘어갔다가 현재는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으로 넘어가 상황입니다.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토지 확보해서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 뭐 잘 아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토지 80% 이상 동일한 매입이 필요하고, 10년 이내인 사람이 적으면 실제로는 95%까지도 확보를 해야지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례에서는 100% 계약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87% 계약에 국공유지를 하면 아마 95%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87% 계약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보면 아마 국공유지를 또 포함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95%에 가까운 비율을 확보하지 못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뭐 현재는 이제 뭐 장기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소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고, 민간에서 직접 임대를 하면 되고, 이제 자격에 대해서도 시행사 측에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제한
자격이 없습니다. 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면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고, 그리고 임대 종료 후에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 임대료 규제가 있습니다. 시세의 95% 이하로 임대료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95%인데 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뭐 이런 부분들의 일부 공급 종류에 따라서는 시세의 85% 선에서 공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해서 공공이 지원한다 해서 무조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토지 3분의 2, 소유자 절반의 동의를 얻으면 당연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지 확보 비율이 66%, 66.6%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를 할 수 있으니 굉장히 비율적으로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쪽 부분을 한번 보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고, 토지 소유권 80% 이상 확보를 하면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상적인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진 곳들도 있지만, 발기인을 모집한다라고 해서 협동조합, 나중에 민간임대주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협동조합을 일단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발기인을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토지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동의가 80% 이상 확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의도 없거나 아니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정상적인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발기인을 모집해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도 요즘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80% 이상 매입해서 공익사업 지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0% 이상 돼야 되고, 공급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3분의 2, 66.7% 뭐 이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시행자 자격 같은 경우는 50% 이상 동의를 얻은 시행자가 시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행자 자격을 얻었다 해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자 자격과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어쨌든 각각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 요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권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숫자와 면적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일반 분양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 80% 이상 동의라든지 매입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80%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것들, 80% 이상의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것이 100%가 된다라고 했을 때 80%가 되는 것이고, 이 매도 청구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90% 이상 매입이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착공할 수 있습니다. 토지 100%가 되어야지 착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80% 이상 가능하면 공익사업 지정을 받으면 나머지 20%에 대해서 수용 가능합니다. 임차인 모집 절차는 임대사업자가 이미 있다라고 하면 임대사업자가 있고, 그 위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구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 모집을 하면 되는데, 만약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뭐 꼭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더라도 건축허가라든지 기본적으로 건물이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만족해야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50% 이상이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수용 요건인데 잘못 기재가 좀 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고, 나머지 또 추가로 동의를 받아서 토지 면적 3분의 2, 소유자 수 2분의 1 이상 받으면 나머지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행자 지정 요건 같은 경우는 50%인데 이 50%도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50%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만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서 나머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반드시 임대를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이 됩니다. 이 임대료 인상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갱신 요구권에 있을 때 5%와 동일해서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최초 임대료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반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최초 임대료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거의 분양 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뭐 임대료를 책정하는 경우들도 간혹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을 해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다음에 토지 확보 요건이 매우 완화되고 80%에서 3분의 2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공익사업 인정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촉진지구 지정으로 공익사업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도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이 비율도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신문기사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250명 주민 중에서 10명이 안 되는 소수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 250명 주민 중에서 10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61%가 동의했다라고 하고 있어서 10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비율 자체가 퍼센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결국에는 이 10명이 반대한다 해가지고 나머지 61%가 동의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다소 뭔가 내용 자체가 안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냥 한 주민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사업 시행자 측 주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이제 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세대를 매수한 다음에 거기에서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이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을 좀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87% 24년까지라고 하는 거 봐서는 현재까지가 아니라 87% 그리고 동의율이 61%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아마 국공유지 부분이 포함됐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가 됐거나 도과를 해서 아마 잔금 지급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도과해서 해제가 됐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해당 사업은 20년 가까이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어떤 경우 강제 이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용을 하게 되면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제 이주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시행자 측의 그냥 서울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는 강제 이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주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뭐 어느 정도 위축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해당 부지들이 뭐 가치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큰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일단은 개발을 뭐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뭐 여기에도 20년 가까이 진짜 20년 이상 개발을 위해서 계속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고 워낙 장소가 좋다 보니까 지주들 입장에서도 이제 높은 가격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지주들이 원하는 모든 가격을 다 주고 나면 결국에는 이익이 전혀 남지 않아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방법으로 지금 돌려서 하다가 현재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토지 확보율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촉진지구 지정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뭐 주민 61%가 되니까 총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닐 것이고 아마 이 토지 확보 3분의 2 토지 확보 3분의 2가 아마 문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촉진지구 지정 자체도 지금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설왕설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의를 한다라고 주민들이 절반 이상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용을 하게 되고 이 수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촉진지구 지정이 이제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는 건데 이 과연 공익사업으로 쉽게 인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물밑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